안녕하세요. 3D 저작 도구 모델링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3D는 전문가 영역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깨뜨리겠다는데 과연 얼마나 쉽고 강력할지 핵심만 한번 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듣고 여러분이 나도 3D로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딱 갖게 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아이디어를 3D로 만들고 또 공유하게끔 그렇게 설계됐죠. 오늘 자료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저도 가장 눈에 띈 게 역시 쉽다는 거였어요. 네네. 튜토리얼 영상 보니까 진짜 그냥 블록 쌓는 것처럼 간단해 보이긴 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박스나 구 같은 거 그냥 끌어다 넣으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 직관성이 핵심이죠. 그냥 끌어다 놓은 객체 선택하면 바로 속상 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크기, 위치, 회전값 이런 거 숫자로 넣거나 아니면 슬라이더로 쭉 조절할 수 있고요. 아, 네네. 표면에 질감 입히는 것도 간단해요. 이미지 파일, 예를 들어 벽돌.jpg 같은 거 그냥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색상 코드 바로 입력해서 색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두플리케이션 기능으로 같은 거 계속 복제할 수도 있죠. 편해요. 근데 쉽다는 게, 가끔은 기능 별로 없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 보니까 마냥 간단하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던데요. 특히 허공에 선을 쭉 그리면 바로 입체 도형이 되는 라인 그리기 기능이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스케치하듯이 3D를 만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3D 형태로 만드는 아주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단순함 속에 꽤 강력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면 조작 기능. 면 조작이요? 네, 모델 이루는 가장 작은 평면 단위 그 폴리곤 있잖아요. 그걸 직접 당기거나 밀어서 되게 세밀하게 형태를 다듬을 수 있어요. 진짜 디지털 찰흙 만지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 그리고 기본 도형들 합치거나 빼서 새로운 모양 만드는 모형 조작도 되고요. 단순히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질감을 더하는 기능, 그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던데요? 그리고 텍스트 투 3D. 글자를 3D로 만드는 것도 신기했고요. 네, 그 표면의 미세한 요철이나 질감 표현에서 사실감 확 높이는 노멀맵 생성 기능하고 광택 조절 기능,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는 적게 쓰면서, 그러니까 폴리곤 수는 적게 쓰면서도 시각적인 디테일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가벼우면서도 되게 현실감 있게 보이는 거죠. 특히 웹이나 이따 얘기하겠지만 XR 환경에서는 이런 최적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모델 제작뿐 아니라 그걸 또 배치해서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꾸미는 것까지 이 모델링 안에서 다 된다는 거? 이것도 진짜 큰 장점 같아요. 정확합니다. 제작한 3D 모델들 스페이스 배치하기로 가져와서 원하는 데 놓고 배경 하늘 있잖아요. 스카이박스. 그거 설정하고 또 태양광이나 환경광 같은 광원 조절로 분위기를 싹 만들 수 있죠. 조명까지. 네, 오디오나 비디오 넣고 심지어 불이나 연기 같은 특수효과 객체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작부터 최종 연출까지 뭐랄까 끊김없이 쭉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모델링으로 만든 콘텐츠를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기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스에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예방이나 학교 디지털 투링 같은 예시가 있었죠. 맞아요. 바로 그 XR 연동 부분 저도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소스 보면 2025년 6월에 XR 뷰잉 기능이 공식 런칭된다고 하던데 네. 이게 만약에 곧 나온다는 삼성 XR 헤드셋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메타캐스트,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기기들하고 딱 맞물리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사용자나 아니면 기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을지 궁금해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XR 시장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컨텐츠 부족이거든요. 아무리 멋진 기기가 있어도 사실 즐길 거리가 없으면 좀 그렇죠.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할 게 없으면. 네. 근데 현재는 전문 개발자 아니면 XR 콘텐츠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델릭의 이 쉬운 제작 방식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거죠. 일반 사용자나 선생님들, 소규모 팀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직접 XR 환경에 맞는 3D 공간이나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플랫폼을 채울 콘텐츠가 막 늘어나니까 생태계 확장에 당연히 유리하고요. 사용자들은 훨씬 다양하고 뭐랄까 개인화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릭은 이 XR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콘텐츠 제작의 민주화 도구로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리해보면 모델릭은 진짜 3D 제작의 그 기술 장벽을 확 허물어서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로 시각화하게 돕는 직관적이면서도 또 필요한 기능은 다 갖춘 그런 도구군요. 네, 맞습니다. 교육, 웹, 방송을 넘어서 특히 이제 곧 다가올 그 XR 시대의 콘텐츠 생태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술의 복잡함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뭐랄까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특히 XR 콘텐츠 제작의 그 병목 현상, 그걸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은 이런 쉬운 3D 도구가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그냥 접어두었던 여러분만의 세상을 이 가상현실 속에 직접 만들어볼 기회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